직장인의 말 연습. 불쾌, 상처, 오해 없이 말하는 법. 바로 써먹는 직장인 실전 대화 150. 앨리슨 그림 지음. 실순입 올림. 옮김. 우선 오늘은 상사와의 대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요령 있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법. 아무리 일상적인 대화라도 상사와 나누는 대화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다. 불공평한 권력 관계 때문에 상사에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말 걸기도 어렵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경우 상사를 왕족이나 끔찍한 괴물이 아닌 한 명의 평범한 인격체로 대화한다면 대화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막상 실천하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첫 번째,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많아지면 불필요하게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끼고 전달력이 훨씬 떨어진다. 이리저리 ඈ눌러 말하거나 불분명한 메시지만 전달하는 격식체를 쓰기도 한다. 그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핵심만 전달하라. 다음, 아이쿠는 잠시 접어둔다. 감정을 배제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앞세워 대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 가령 상사가 당신의 업무에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었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분노한다면 상사의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차분한 태도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도 말 안 하던데요? 식의 방어적인 대꾸보다 X를 하면 나을까요? 혹시 Y로 인해 X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Z를 한번 시작해보고 문제가 해결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처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다음, 컨설턴트처럼 접근한다. 부하 직원과 상사의 관계는 동등한 동료라기보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비슷할 때가 많은데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런 관계를 피하려면 당신이 컨설턴트이고 상사는 고객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컨설턴트처럼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도를 유지할 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객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컨설턴트는 중요한 시안에서 고객의 만족을 끌어내지 못하면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고 프로답게 자신의 길을 떠난다. 회사를 다니는 직원도 이와 마찬가지다. 단지 자신의 위치를 자주 잊을 뿐이다. 다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상사는 후자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할 것이기에 대화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X라는 결론이 날 때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간 신뢰를 쌓아왔다면 매번 제가 X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덕에 쌓인 신뢰일 수 있다. 한 번씩은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X를 시도해 보면 안 될까요? 혹은 X는 제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X를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등으로 말해도 된다. 훌륭한 상사라면 직원이 행복하길 바라므로 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상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다음, 상사가 갖고 있는 정보나 관점이 당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민감한 대화를 할 경우 상사가 당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예컨대 상사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당신을 빼고 동료를 대신 투입했다면 이 프로젝트를 빼앗겨서 정말 속상합니다 보다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상사를 궁지로 몰아 당신을 향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다음, 상황을 당장 바꾸기보다는 일정 기간 시험해보자고 요청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험 부담도 낮추고 상사에게 유연한 태도도 끌어낼 수 있다. 가령 목요일에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상사가 수긍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자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3주간 시험적으로 실행해본 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문제가 생긴다면 재택근무를 지속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다. 일터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거나 회의 형식을 바꾸는 등 새로운 시도를 제안할 때 항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번. 상사가 제 업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사가 당신의 업무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다.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할 때다. 그러나 상사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다. 구체적으로 꼭 집어 말하지 않지만 상사에게서 불만족스럽다는 느낌을 받거나 상사가 당신을 비판하는 정도가 일반적인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다. 어떤 상황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걱정만 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이다. 괜한 말을 꺼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상사가 당신의 업무 성과를 걱정하고 있다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편이 훨씬 낫다. 상사의 피드백을 피한다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영영 깨달지 못한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 상사는 당신의 업무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상사의 마음을 모르기에 마음을 졸이며 걱정한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지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팀장님, 제가 X와 Y를 처리하는 방식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팀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X 프로젝트 결과에 실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최근에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제 직급에 있는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피드백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제 직급에 있는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피드백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팀장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평가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제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음에 하기로 했던 업무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